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부총회장 김의식 목사가 더불어민주당 종교특별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가 특정 정당에 가입해 직책을 맡아 활동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정기실행위원회를 열어 예장 통합총회가 추천한 김종생 목사를 총무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김종생 목사의 교회협의회 총무 인준은 다음 달 초에 열리는 임시총회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경기도 과천과 군포, 안양, 의왕 등 4개 지역 기독교 총연합회가 이단 문제 공동 대응을 위해 4개시 기독교 총연합회를 결성했습니다. 최근 이단 하나님의 교회 측이 경기도 과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축을 저지하는 일에 우선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 오늘은 정치 사회적 어려움 속에서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파라과이 소식을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부총회장 김의식 목사가 더불어민주당 종교특별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아 활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가 특정 정당에 가입해 직책을 맡아 활동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의식 부총회장은 민주당 측에 직책을 내려놓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라고 해명했습니다. 보도에 이승규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부총회장을 맡고 있는 김의식 목사가 더불어민주당 종교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활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교회의 대표적 교단의 임원, 그것도 부총회장이 특정 정당에 가입해 직책을 맡아 활동한 것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월 기독교와 불교, 천주교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종교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기독교 분야 위원장은 김혜재 의원이 맡았고 부위원장은 모두 4명이 임명됐습니다. 4명의 부위원장은 김의식 목사를 비롯해 목회자와 장로, 평신도로 구성됐습니다. 여기에 여성과 청년들이 추가로 부위원장에 임명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종교특별위원회는 상설위원회가 아니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임명장을 받는 공식 조직입니다. 종교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되기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 당원이어야 하고 직책 당비 5만 원을 매달 납부해야 합니다. 한국교회 대표적 교단인 예장통합총회 지도자가 특정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하는 걸 넘어 정당의 직책을 맡은 겁니다. 김의식 목사는 선배 목사의 간곡한 부탁으로 부위원장직을 맡긴 했지만 총회장으로서 특정 정당 직책을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해 취소해달라고 이야기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이 좀 도와달라고 맡았는데 내가 총회장을 맡으면서 그것을 맡을 수 없다고 그래서 취소해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정리가 안 된 모양인데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그것은. 김의식 목사는 또 행정착오가 있었던 모양이라며 다시 한번 민주당의 이름을 빼달라고 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공교회를 대표하며 한국교회는 물론 한국 사회를 향해 예언자적 목소리를 내야 할 지도자가 특정 정당에 가입해 활동한 것이어서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지난 4월 이홍정 총무의 사임으로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돼 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오늘 정기실행위원회를 열어 김종생 목사를 총무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김종생 목사의 교회협의회 총무 인준은 다음 달 초 임시총회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보도에 송주열 기자입니다. 이홍정 총무 사임으로 석 달 동안 총무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돼 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한국교회 봉사단 사무총장 출신의 김종생 목사를 총무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교회협의회는 정기실행위원회에서 총무인선위원회가 이달 초 총무 후보로 올린 김종생 목사를 놓고 표결을 진행해 김 목사를 총무 후보로 결정했습니다. 김종생 목사님 총무로 당선되셨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생 목사는 투표에 참여한 실행위원 63명 가운데
46표의 지지를 받아 총무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교회협의회 실행위원회는 다음 달 3일 임시총회를 열고 김종생 총무 인준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소위 친명성교회 인사로 분류되는 김종생 목사가 실행위원회에서 총무 후보로 확정되기까지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실행위가 열리기 전 기독교 사회선교연대 회의와 교회협의회 청년위원회 회원들은 명성교회 세습을 옹호하는 김종생 목사를 반대한다는 피켓 시위를 벌였고 일부 실행위원들도 친명성 색채가 짙은 김종생 목사가 교회협의회 총무로 적합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감리교 이은재 실행위원은 명성교회 재정으로 교회협의회를 장악하려 한다는 의혹에 대해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명성교회와 김종생 후보자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미 기사로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명성교회 자본으로 NCCK 빚을 갚아주겠다는 얘기가 기사로도 이미 다 알려져 있고 모든 사람들, 한국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우려를 표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종생 목사는 에큐메니칼 선후배들의 우려가 뭔지 잘 알고 있다며 돈으로 에큐메니칼 가치와 정신을 사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명성교회가 빚을 갚아준다는 얘기는 저도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지도 않았고 합의된 바도 없습니다. 에큐메니칼의 가치와 정신을 돈으로 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저도 그것은 반대합니다. 우리 에큐메니칼의 가치와 또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NCCK에 어떤 일에 훼손이 되지 않도록 잘 처신해 가겠습니다. 김종생 목사는 교회협의회 100년의 역사는 민족의 고락을 함께해온 역사라며 한반도 평화로 가는 길을 열고 에큐메니칼 운동을 다시 활성화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종생 목사는 다음 달 초 임시총회에서 총무로 인준을 받게 되면 이용정 총무의 잔여 임기인 2025년 11월까지 교회협의회 총무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경기도 과천과 군포, 안양, 의왕 4개 지역 기독교 총연합회가 이단 문제 공동 대응을 위해 4개시 기독교 총연합회 4기총을 결성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경기도 과천에서 추진되고 있는 이단 하나님의 교회 건물 신축을 저지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경기도 과천과 군포, 안양, 의왕 등 서울에 인접한 경기도 4개 지역 기독교연합회가 이단 문제 공동 대응을 위해 4개시 기독교 총연합회를 결성했습니다. 4개 도시 교회들이 4기총을 결성한 건 이들 지역에서 이단들이 눈에 띄게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통 여건이 좋고 신혼부부들이 많이 유입되는 수도권 신도시로 이단 사이비 단체들의 포교가 집중되는 상황에서 각 지역 교회들이 힘을 합쳐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틀을 잡으려고 하는 곳이 명색은 과천인데 안양과 의왕이 너무 인접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우리만 할 일은 아니다. 우리 4개시가 뭉쳐서 뭔가를 좀 같이 대처하고 힘을 좀 모아 보십시다. 지역과 또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야겠다 하는 생각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과천 지식정보타운에서 추진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건축 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측은 지난해 경기 과천 지식정보타운 내 종교시설 용지를 낙찰받아 최근 과천시에 건축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토지 매매 계약 당시 과천 시민들의 거세 항의에 본계약이 불발되기도 했지만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하나님의 교회 측과 기습적으로 계약을 강행했고 이젠 건축이 추진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단 사이비 대책 과천시 범시민연대는 과천시민 2,800여 명의 서명부와 건축을 불허해달라는 진정서를 과천시에 접수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서면 비정상적인 포교로 입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끊임없는 시위로 생활 환경이 저해될 것이라며 결사적으로 반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기총은 신천지로 홍역을 치른 과천 시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건축이 허가된다면
심각한 부작용과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갈등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경기 하남시 가밀지구와 대전 서구 관저동,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등 하나님의 교회 건축을 둘러싼 갈등이 곳곳에서 불거졌다며 한 번 받아주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이단들이 과천에 발을 붙이려 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여기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무너지면 또 계속 연차적으로 다 허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절대 우리는 물러설 수가 없다. 한편 사기총은 이번 달 최종 결정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4개 도시에서 반대 서명 운동을 진행하는 등 건축 저지를 위한 범시민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응원하기 위한 시민들의 모금이 19일 만에 3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종교시민사회연대체인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지난달 29일부터 역사 정의를 위한 시민 모금 운동을 진행한 결과 18일 기준 4,845명이 참여해 3억 558만 원이 모금됐다고 밝혔습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피해자들의 투쟁을 지켜내기 위한 연대행동이 구체화되자 정부는 제3자 변제 설득 작업이 어려워질 것이라 판단해 공탁이라는 무리한 카드를 꺼내들었다며 정부의 공탁 대응이 오히려 국민들의 반발을 사며 모금운동에 속도를 붙이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모금운동은 정부의 강제동원 해결 방안을 거부하는 고령의 피해자들에게 정부 대신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모금은 다음 달 10일까지 진행됩니다. 목표액은 10억 원으로 모금액은 광복절을 전후로 1차로 피해자들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CC 중앙위원회에 참석한 한국 측 참가자들이 최근 보고회를 갖고 WCC가 차기 총회가 열리는 2030년까지 정의와 화해, 일치에 초점을 맞춰 회원교회들의 교제 강화와 연대,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참가자들은 이어 WCC 중앙위원회 공공쟁점 처리위원회가 한반도 화해와 평화를 위한 성명과 인공지능 개발 규제를 위한 성명, 필리핀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성명을 채택했다며 이 밖에 전 세계 회원 교회로부터 제기된 중요한 공공쟁점들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WCC 중앙위원회는 WCC의 예산과 프로그램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WCC 중앙위원 박도웅 목사, 김서영 목사 등 한국 측 참가자들이 온 오프라인으로 보고회에 참석했습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 오늘은 남미 파라과이로 가봅니다. 파라과이는 큰 전쟁과 독재를 겪고 지금도 정치의 부정부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꾸준히 교회가 성장하며 부흥의 여명이 빛나고 있다고 합니다. 파라과이의 선교 소식, 임성익 선교사가 전해드립니다. 파라과이는 남미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서 파라과이를 남미 심장이라고 부릅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등과 국경을 접하고 있고 중부 내륙 국가이기 때문에 바다가 없습니다. 그리고 파라과이는 1964년부터 70년까지 6년간 있었던 삼국 전쟁이라고 부르는 파라과이 대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와의 전쟁 이후에 전국 토의 40%, 전 인구의 60%가 상실되었고 남자는 90%가 상실되어서 남자와 여자의 성비가 약 2대 8 정도로 극심하게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한 도덕성, 가정의 파괴, 정치 경제의 위기, 사회의 불안이 계속되었으며 전쟁 후 남자와 여자의 인구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150년이 걸려야 했습니다. 이러한 여파는 지금까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파라과이 개신교는 이러한 영향 때문인지 개신교인은 증가하고 있지만 삶의 변화가 매우 더딘 편입니다. 또한 파라과이는 1989년 이후에 35년 동안 독재 정치를 하던 스트로 에스누르 대통령이 군부 쿠데타로 물러가고 민주화가 진행되었지만 대대로 내려오는 정부의 부패 형태는 줄어들지 않고 있고 이것은 파라과이의 정치와 경제 그리고 사회의 여러 가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가 파라과이 영적 사회적 생활을 실질적으로 지배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카톨릭이 쇠퇴하면서 그 영향력을 많이 잃고 있습니다.
명목상이 캐톨릭 교회는 85%로 추정되고 있지만은 실질적인 가톨릭 교회는 30% 정도도 안 되고, 그리고 개신교회는 7% 내지 8% 정도입니다. 파라과이 교회는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보다 속도는 느리지만은 계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있었던 교회 성장은 주로 오순절 교회와 메노나이트 침례교회에서 일어났지만, 최근 30년 전부터는 한국 선교사들에 의한 장로교의 성장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파라과이 개신교는 지금까지 진정한 영적 각성이 일어난 적이 한 번도 없지만 요즘 부흥의 여명이 보이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 집회, 광범위한 성경 보급, 지도력 개발, 영적 훈련 등 여러 가지 선교 정책으로 파라과이의 큰 영적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선교할 수 있는 장점이 파라과이에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무속적인 신앙 형태, 또 가톨릭의 영향으로 조상들의 종교와 섞여 있는 혼합적인 신앙 형태, 또 이로 인해 큰 힘을 가지고 이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악령의 세력들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진정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힘들고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영적 전쟁, 치유사역과 중보기도, 그리고 모든 계층에서 영성 있는 지도자를 양성하는 사역이 필요합니다. 또한 파라과이 교회의 60%를 차지하는 오순절 운동에 속한 교회들은 성령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이들 중 많은 교회들이 신학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역자들에 의해서 인도되고 있음으로 해서 이단과 혼합주의 신앙이 이들 교회에 쉽게 침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바르고 강력한 성경적이고 영적인 사역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파라과이에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소망 있는 청소년들이 많이 자라고 있어서 요셉과 다니엘 같은 믿음 있는 청소년들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모님들은 대부분 일용직으로 나가고 24시간 나가서 일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을 돌보지 못해요. 그리고 공부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데, 선교사님들이 그런 어린이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역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지역에 들어가서 그런 돌보지 못한 어린이들을 위해서 특별한 돌봄과 전도 사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난하고 지금은 힘들고 형편이 어렵지만은 그들이 자라서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식이 변화되게 되면은 결국 나중에는 정치와 사회, 또 경제적인 그런 문제들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청소년들, 그리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에 대한 복음, 교육, 또 그리고 의식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로 파라과이 발목을 잡고 있는 정부와 정치인들이 만성화된 부패가 사라지고 새로운 정치가 펼쳐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들의 종교와 섞여서 믿는 무속적인 신앙 형태와 혼합적인 신앙 형태가 사라지고 진정으로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많아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괴된 많은 가정들이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감으로 새롭게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파라과이에 있는 교포교회와 선교사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선교의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라과이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 임성익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에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1도에서 24도, 낮 최고기온은 26도에서 34도로 매우 덥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